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바람직한 행동 증강 기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학습 내용은 행동 형성 혹은 행동 조형이라고 해서 쉐이핑이라는 방법과 용암법이라고 해서 페이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조성, 행동 조형 혹은 행동 형성이라는 이 쉐이핑과 페이딩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이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느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공통점 먼저 설명드릴게요. 행동 형성과 조형은 모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암법도 무언가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아이들을 바람직한 행동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그런 바람직한 그 행동 증가 기법 중 하나고, 행동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아이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행동 형성과 용화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먼저 살펴보자면, 행동 형성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행동의 점진적인 변화에 강화를 주어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극은 동일하게,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자극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행동의 점진적인 변화, 행동의 점진적인 반응의 변화, 여기에 강화를 주어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암법은 뭐냐면, 학생이 실시하는 행동은 동일하게 유지돼요. 이거는 달라요. 여기서는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용암법은 반대로 행동이 동일하게 행동을 유지시키되 행동이 일어나는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형성과 용암법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자극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데 강화를 주어서 목표 행동에 도달시키는 것. 용암법은 행동은 똑같다.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대. 자극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자극이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아동이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어떻게 이걸 바꾸고 싶냐면, 말을 할 때 손을 들고 아무 때나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목표고, 이러한 자극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서야, 너는 앞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꼭 손을 들고 너의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 자극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자극이 변하진 않아요.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해라. 이거는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극은. 그리고 대신에 행동의 점진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겠죠. 손을 들지 않고 말하는 횟수가 20번이고 손을 들고 말하는 횟수가 5번밖에 안 됐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겠죠. 그런데 행동에 점진적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동에게 얘기해서 네가 손을 좀 들고 더 말을 하면 선생님이 적절한 강화물을 줄게 하니까 아동이 손을 들지 않고 말하는 횟수는 좀 줄고 이건 10번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아동 횟수,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을 때 교사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조금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다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이제는 이 처음에는 이렇게 10번 손을 들고 말했을 때 잘했기 때문에 강화물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근데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교사는 더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10번 하면 안 주겠다고 얘기해요. 보상을. 네가 최소 15번 정도는 네 말한 횟수에서 이제 비중이 네가 25번 이렇게 말할 때 이제 10번이 아니라 한 15번 정도는 손 들고 말해야지 내가 강화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동이 횟수를 더 15번으로 늘리고 손을 들지 않고 말한 횟수 점차 줄어들겠죠. 10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또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결국 최종적 목적은 뭐다? 모든 행동들, 즉
25번 다 손을 들고 말하고 빵번 손을 들지 않고 말하는 경우 아예 0번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자극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돼요. 교사가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너네가 말을 할 때는 손을 들고 말하자 이런 자극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행동이 아이들이 변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강화를 주고 처음에는 이 부분에 강화를 주고 즉 행동의 점진적 변화에 강화를 주다 보면 결국 목표 행동에 도달해 있을 거다. 이게 바로 행동 형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용안법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뭐가 똑같냐면 비고측기 이론하고 같습니다. 비고측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비계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실시하는 행동은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학생이 예를 들면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거는 똑같아요. 이 행동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요. 행동의 점진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실시할 때도 야구공을 배트로 칠 거고 두 번째 학습을 할 때도 야구공을 배트로 칠 거예요. 근데 자극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야구 배트를 바탕으로 이 공을 칠 때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교사가 학생의 손도 잡아주고 허리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힘도 조절해주면서 같이 학생의 손을 잡고 배트를 쳐줄 거예요. 그게 자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동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교사가 손을 잡는 건 떼고 손을 허리로 가서 허리 부분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 다 교정을 해줬다면 두 번째는 허리 부분만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이가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동일하게 유지돼요. 이것도 배트로 공을 치는 거고 이렇게 교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허리 부분만 조정해 주더라도 결국 배트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처음에 도움을 최고 많이 줬다가 조금씩 도움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즉 자극.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자극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는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 배트로 공을 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안법은 처음부터 행동은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돼요. 배트로 공을 친다는 그 행위.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자극이 변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극이 교사가 다 도와줬다면 처음에는 그다음 허리만 좀 만져주고 그 다음에는 발동작만 좀 해주고 마지막에는 아예 교사의 도움 없이 그냥 배트랑 방법만 주고 말로 해봐봐 이렇게 했을 때 시행해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적절하게 그 행동을 잘 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이렇게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거냐 아니면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때 강화를 적절하게 주어서 목표 행동에 도달시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제가 내용에 다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정리를 했고 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그 다음 강의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 강의에서 행동 형성 그리고 용안법 구체적인 세부 절차와 그리고 예시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꼭 됐으면 되셨다면 마지막에 꼭 좋아요 이렇게나 아니면 구독 혹은 댓글 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